오늘 배울 거는 이제 시그마라는 걸 배울 건데, 시그마가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도 알파벳처럼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어요. 요게 시그마, 그리스 문자의 소문자고 요게 대문자입니다. 요거는 너희가 확통을 배우면 표준 편차, 확통 배운 사람이 있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소문자 시그마를 쓰고, 요 대문자 시그마는 이제 너희가 세계사를 배우면은 히브리어가 그리스 문자가 되고, 그리스 문자가 라틴어가 되고, 라틴어가 알파벳으로 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시그마가 알파벳으로 바뀔 때 이제 S, 알파벳 S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합을 나타낼 때 sum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등차 공식 같은 거 쓸 때도 SN은, S10은 뭐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합을 나타내는 게 sum이고, 그게 그리스 문자 시그마에서 비롯돼 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시그마를 씁니다. 이 뭐 대단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그냥 별게 아니고,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나타낼 때 맨날 이때까지 어떻게 적었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쫄쫄쫄쫄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었잖아, 그렇죠? 그렇게 적기가 너무 좀 짜친다고, 그냥 귀찮으니까 누구지? 허율이, 또 허율이랑 또 누구? 고래 태현이는 와야 되는 거 맞지? 태현이 왔다. 허율이 오케이. 정말 많다. 얘들아, 요일 밸런스가 좀 안 맞는데 어제 수업은 엄청 적었거든. 근데 오늘은 엄청 많네요. 쌤은 수업 때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막 질문도 하라 그러거든. 그럼 인원이 적은 게 좋고 많으면 너무 안 좋으니까, 혹시 금요일 오는 사람 중에 나는 목요일 날 올래 하는 사람은 좀 추천하니까 그런 사람은 나한테 카톡으로 말해요. 알겠죠? 뭐 화목 아니면 월목 이렇게 나와도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너무 극혐이네. 자, 여튼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맨날 이렇게 적기가 좀 짜치고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시그마라는 게 뭐라고? 뭐 새로운 대단한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적으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자. 시그마 오른쪽에는 그 수열의 K번째 항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n번째 항이 AN이니까 K번째 항을 적으면 AK를 적으면 되겠네. 그쵸? 뭐부터 출발하는지를 시그마 밑에 적고, 뭘로 끝나는지를 시그마 위에 적으면 됩니다. 시그마 밑에 K는 1부터 시그마 위에 N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K 자리에 1 넣은 것부터 N 넣은 것까지 순서대로 다 더해라.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그젠플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3 플러스 5 플러스 쫄쫄쫄쫄쫄 19 뭐 이런 놈이 있어요. 얘는 21이라 그럴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를 우리는 시그마로 나타내고 싶다고? 시그마로 나타내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뭐냐? 시그마 오른쪽에 그 수열의 K번째 항을 적어주면 돼요. 첫 번째 항이 뭐야? 2 곱하기 1 플러스 1.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2 플러스 1. 얘는 2 곱하기 10 플러스 1이네요. 그쵸? 따라서 n번째 항은 2 곱하기 n 플러스 1일 거고, 시그마 오른쪽에 그 수열의 K번째 항을 적어주라고 했으니까 2K 플러스 1을 적어주면 되겠다. 뭘 넣어야 첫째 항이 나와요? 제일 앞에 놈은 1 넣어야지 첫째 항이 나오네요. 뭘 넣어야 제일 마지막 놈이 나와요? 10 넣잖아, 그쵸? 따라서 항의 개수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10개고, 일반적으로 K번째 항은 요거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볼까? 계산해보자. 시그마의 성질은 더하기 빼기에서 시그마 분배할 수 있어요. 상수는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시그마의 성질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더하기 빼기에서는 시그마를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상수는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거는 증명을 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 쭉 나열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이 시그마를 이렇게 풀어서 적는 걸 할 수 있죠. 얘 풀어서 적어봐봐. 얘 풀어서 적어봐봐. 같다는 거는 바로 할 수가 있다. 곱하기 나누기에선 분배가 안 됩니다. 시그마라는 것은 곱하기 나누기에선 분배가 안 되고 더하기 빼기에서만 분배가 된다. 상수는 앞으로 뺄 수 있다. 요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뭐지? 그냥 요 K 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10 넣은 것까지 더해라. 이 소리잖아. 1부터 10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등차합 공식이죠. 그게 곧 자연수합 공식인 거야.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얘는 뭐예요? 그냥 첫째 항도 1이고 둘째 항도 1이고 셋째 항도 1이고 10번째 항도 1이고 그냥 1이 10개 있다는 소리인 거야. 시그마 오른쪽에는 그 수열에 K번째 항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시그마 오른쪽에 그냥 상수가 있다는 게 뭔 소리야? 그 수열은 모든 항이 그냥 얘라는 소린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얘는 1이 10개 있으니까 그냥 10이 된다. 따라서 55 곱하기 2 하면 112이고 플러스 10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근데 쌤이 방금 이그젠플을 들었잖아. 쌤이 방금 이그젠플을 든 걸 보니까 뭐 알겠어. 알겠는데 뭔가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든단 말이야. 쌤이 방금 한 짓을 보니까 무슨 뭔가 마음속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 뭐가 드냐면 얘를 계산하고 싶어서 이 짓을 했잖아. 그쵸? 근데 뭔가 무슨 의문이 들어. 아니 쌤 나는 이 짓 안 하고 그냥 얘 등차합 공식 써서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 뭐야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제일 앞에 놈 제일 뒤에 놈 더해 24죠. 23 몇 개 있겠어. 5개 있을 거 아니야. 훨씬 더 쉬워. 24 곱하기 5. 그럼 이 짓을 애초에 왜 하냐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죠. 그럼 바로 이그젠플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로 이그젠플 1 곱하기 10 3 곱하기 9 5 곱하기 8 쫄쫄쫄쫄쫄쫄쫄 19 곱하기 1 자 느낌이 빡 와요. 이제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이제 뭐 스텝 3는 아니고 당장 고쟁이도 스텝 2 같은데 이런 문제가 당장 나와 책에. 자 너희한테 이제 물었어. 요거 계산해라. 첫째 항 구해, 둘째 항 구해, 셋째 항 구해, 넷째 항 구해, 10개 다 구해갖고 더한다. 너무 자괴감이 들잖아. 그쵸? 자 바로 이해를 해버렸다. 뭘 이해했냐면 오늘 배우는 걸 왜 배우는지. 이게 무슨 방법이 있나요? 아까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공식 쓰면 되죠. 시그마 성질을 써서 공식 써서 계산을 하건 그냥 등차 수열 합을 하건 상관이 없었어. 근데 이건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배운다. 왜 배우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계산을 하라고 할 때 당연히 뭐야? 아 시그마의 성질과 공식을 써야지만 할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그 생각이 들었으면 당연히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뭔데요? 시그마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시그마로 표현하는 것부터 해야죠. 자 시그마로 표현합시다. 시그마로 표현하려면 제일 처음에는 딱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시그마 오른쪽에 그 수열의 K번째 항을 적어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숫자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첫째 항엔 1, 둘째 항엔 3, 셋째 항엔 5. 얘는 몇 번째 항일까? 첫째 항은 2 곱하기 1에다가 1 뺐고 얘는 2 곱하기 2에다가 1 뺐고 얘는 2 곱하기 3에다가 1 뺐고 얘는 2 곱하기 10에다가 1 뺐네요. 규칙을 파악하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K번째 항에는 2 곱하기 K에다가 1을 뺐겠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 없죠? 그러면 너희가 다 같이 얘기해보자. 다 같이 K번째 항에는 얘 뒤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지. 요거는 솔직히 뭐 등차 일반항 공식 같은 거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앞에 숫자건 뒤에 숫자건 규칙이 바로 파악되거든. 그렇죠? 얘는 11에다가 1 뺐고 11에다가 2 뺐고 11에다가 3 뺐고 11에다가 10 뺐네요. 그렇죠? K번째 항은 11에다가 K를 뺐겠다.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적어줘야 돼. 여기 K 자리에 1 넣으면은 첫째 항이 나오고 10 넣으면은 마지막 항이 나오잖아. 그렇죠? 제일 앞에 넣는 놈을 밑에다가 제일 뒤에 넣는 놈을 위에다가 적어주면 자 표현하는 것은 끝났다.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서만 분배가 되고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분배가 안 된다 그랬어. 따라서 전개해야 돼.
싹 전개한 다음에 항 하나하나에다가 분배해야 된다 이 소린 거야. 마이너스 2k제곱 나오겠죠? 마이너스 2하고 k제곱. 그 다음 뭐가 나와요? 22k랑 플러스 k 해서 23 앞으로 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1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뭐야? 드디어 해야 되는 걸 다 했다.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그냥 더한 것은 등차 합공식 그 자체야. 그냥 더한 것은 제일 앞에 놈, 제일 뒤에 놈 더해 항의 개수 곱해 2로 나눠. 얘는 등차 합공식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 거듭제곱 합공식 고3 끝날 때까지 외워야 돼요. 세제곱 합공식은 외우기가 좀 쉬워요. 세제곱 합공식은 그냥 합공식 전체의 제곱이다. 얘는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고 세제곱 합공식은 어떻게 외운다? 그냥 합공식의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일단 이거를 외운 상황이라고 쳐봐. 아직 못 외운 사람도 외운 상황이라고 치면은 계산이 되죠. 그쵸? 얘는 뭐예요?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합이니까 그냥 여기 n자리에 10 넣은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6분의 10, 11, 21 계산하면 385. 오케이? 얘는 뭐예요? 2분의 10, 11, 55가 되고 얘는 뭐예요? 11이 10개가 있는 거죠. 계산하지 말자. 여튼 계산하면 되죠. 그쵸? 다 숫자니까. 방금 얘기한 건 왜 얘기했다고? 시그마라는 이 시그마를 왜 쓰는지, 시그마의 성질과 공식을 써야지만 할 수 있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example.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근데 수학을 잘하려면은 그냥 외워 해서 외운 걸로 하는 거는 이제 2등급 공부법이고, 이거 외우라고 해서 외웠어. 솔직히 궁금하잖아. 이거 왜 제대냐? 얘는 특히나 왜 뭔가 이 우주의 원리가 있는 것 같잖아. 왜 세제곱해서 더하면 그냥 더한 거를 제곱한 거지? 솔직히 졸라 궁금해. 안 궁금한가? 그러면은 뭐 이유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유도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는 지어도 되겠다, 그렇죠? 여기는 지읍시다. 다 적어요. 돌리면 어떻게 되냐? 얘를 돌렸으니까 뭐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를 또 돌리면은 n 아유 헷갈려. n 마이너스 1 쫄쫄쫄 이렇게 되겠네. 뭐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 자, 쌤이 제일 왼쪽에 적어놓은 요거 한번 봅시다. 쌤이 숫자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적어놨는데 1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1 곱하기 1이 있어요. 2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 곱하기 2가 있어요. 2 곱하기 2가 뭐야? 2의 제곱. 1 곱하기 1은 1의 제곱. 3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 곱하기 3이 있어요. 3 곱하기 3이 뭐야? 3의 제곱. 해가지고 4는 4개, 5는 5개, n은 n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적어봤어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 싹 더하면 뭐예요? 싹 더하면 얘네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쉽게 초등학생도 유도할 수 있어. 초등학생도.
얘가 뭔지 궁금하다라는 게 뭔 말일까? 얘가 뭔지 궁금하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숫자 다 더하고 싶다는 소리야. 그쵸? 다 더하고 싶대. 그러면은 요 삼각형을 그냥 회전을 시켜볼게. 요 삼각형을 이렇게 120도 빵 회전시킨 거야. 들어있는 숫자는 똑같아. 회전 빡 시킨 겁니다. 이해 바로 되죠? 그러면 얘도 회전을 다시 한 번만 빵 시켜볼게. 자, 요 그림이건 요 그림이건 요 그림이건 들어있는 숫자는 똑같아. 따라서 1제곱부터 n제곱까지 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애 다 더해도 되고 여기 있는 애 다 더해도 되고 여기 있는 애 다 더해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요게 그 투명한 종이 같은 거 있잖아. 투명한 종이 뒤에가 다 비치는 투명한 종이. 그 투명한 종이 3개에다가 요거를 다 그려놨다 그래봐. 그 다음에 그거 3개를 합쳐보자. 투명한 종이에 빵빵빵 삼각형 3개 그려놓고 이 3개를 여기에다가 싹 합쳐보자. 얘 빡 합쳤어. 얘 합쳤어. 이 자리에 누구 있어? 1nn 있네요. 합쳐서 뭐야? 2n 플러스 1. 그죠?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까?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자. 이 자리에 누구 있어? n-1, 2. 합쳐서 뭐야? 2n 플러스 1. 그쵸? 아무거나 하나 뭐 또 잡아볼까? 그냥 이제 뭐 대충 눈치챘죠? 아무 자리나 잡아봐봐. 2n 플러스 1이 있잖아. 그쵸? 따라서 여기에 3개를 다 합쳤으면은 2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몇 개 있어? 여기 숫자 개수만큼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숫자가 전체 몇 개야? 숫자가 전체 몇 개냐면은 첫째 줄에 1개, 둘째 줄에 2개, 셋째 줄에 3개, 쭉쭉쭉쭉 n개 해가지고 숫자가 1부터 n까지의 합 개수만큼 있겠네요. 그쵸? 오케이. 요거 계산하면 뭐야?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놈 3배겠네요. 그냥 바로 이해되죠? 오케이? 따라서 3분의 1 곱해주면은 요거랑 똑같다. 솔직히 뭐 몰라도 되는데 유도하는 거 그냥 외워하면 뭐 기분 나쁘니까 그냥 한번 말해봤고 세제곱합 공식 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까? 세제곱합 공식 한번 알아봅시다. 뭐 다 적어요. 자, 쌤이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제일 안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1 플러스 2네요. 세 번째 원은 반지름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네요. 뭐 이렇게 원을 n개를 그려봤어요. 일단 당연한 소리부터 한번 해보자. 당연한 소리. 제일 바깥쪽에 제일 큰 원 있죠. 제일 바깥쪽에 제일 큰 원 반지름 뭐예요? 1부터 n까지 합이네요. 그러면 제일 큰 원의 넓이 뭐예요? 반지름 제곱 파이다. 자, 당연한 소리 했어. 그렇죠? 그런데 요 구역의 넓이는 S1, 요 구역 넓이는 S2, 요 구역 넓이는 S3, S4, S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당연한 소리를 하자면 제일 큰 원의 넓이는 요 n개의 구역 넓이 더한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S1 뭐야? 그냥 1파이죠. 1파이. S2 뭐야? 반지름이 3인 원에다가 1인 원 넓이 뺀 거네요. 그럼 뭐야? 8파이가 되네요. 그렇죠? 8파이. 세 번째 원 넓이 뭐야? 반지름이 6인 원 넓이에다가 3인 원 넓이 뺀 거네요. 36 빼기 9에서 27파이가 되네요. 오케이? 바로 눈치채고 끝났네. 그렇죠? 1 3승, 2 3승, 3 3승 더 해봐봐요. 계속 3승 형태로 나오게 된다. 오케이. 따라서 양변 파이로 약분하면은 요 공식 바로 나왔네요. 이것도 그냥 궁금하니까 별로 그냥 외우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자, 여튼 이유를 알아봤고 말할 거는 이게 끝이야.
바로 190페이지 펴봅시다. 바로 190페이지 펴봐요. 첫 번째 문제는 맞춘 사람은 뭐 아주 잘하긴 했는데, 근데 등비 일반항 공식, 등비 합공식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띡띡 그냥 딸깍딸깍 그냥 3초 만에 끝나는데, 왜 3초인지 4초 이상 걸린 사람 한번 봐봐요. 그냥 주어진 시그마를, 그 시그마가 뭘 의미하는지 쭉 풀어 적어봐. 첫째 항 제곱, 둘째 항 AR 제곱하면 요거, 셋째 항 AR 제곱을 제곱하면 요거, 뭐 이렇게 쭉 더한 게 주어져 있네. 그쵸? 그러면 그 다음 주어진 시그마는 뭐예요? 이거 전부 다 뒤집어서 더했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러면 거꾸로 적어볼게. 요거 역수, 요거 역수, 요거 역수 해가지고 요거 역수, 요거 역수, 요거 역수 이렇게 싹 더한 게 주어져 있는데요. 오케이? 얘한테 뭐 곱하면 얘 되는지, 얘한테 뭐 곱하면 얘 되는지, 얘한테 뭐 곱하면 얘 되는지가 다 똑같네요. 똑같죠?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냐면 그냥 이 식에다가 통째로 얘 곱했더니 얘 됐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6에다가 뭘 곱해야 24가 돼요? 4를 곱해야 되잖아. 오케이? 문제 끝났죠? 결국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얘가 4였다. 구하라는 건 뭔데? 구하라는 게 얘잖아. 왜? 등비 일반항 공식 적을 필요 없어. 머리로만 생각해봐. A가 10개 있겠죠? 그 다음에 R에 1승, R에 2승, R에 3승 해가지고 R에 9승까지. 그러면 45승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양변 2분의 5승. 양변 2분의 5승을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게 된다. 뭐 이해는 바로 되죠. (11번은) 등비합 공식만 쓰면 됩니다. 자, 11번 등비합 공식 써봐요. 자, 전원답오라는 게 있고 맞췄으면 됐다라는 게 있죠. 12번, 13번은 답 맞췄으면 맞단가 하면 됩니다. 별로 할 말 없는, 머리 1도 안 쓰는 무지성 문제. 수열 파트에는 무지성 문제가 꽤 있어. 그게 어떤 문제냐면 그냥 둘째 항 구해봐, 그냥 셋째 항 구해봐, 그냥 넷째 항 구해봐. 언제까지요? 좀 하다 보면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거 꽤 많다. 거의 전체 문제의 절반은 그런 문제예요. 나도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 수학적 사고력이랑 상관이 없는, 왜 내는지 모르겠어. 자, 그냥 문제만 잘 읽으면 됩니다. 첫째 항, 둘째 항은 주어져 있잖아. 그쵸? 첫째 항, 둘째 항은 주어져 있고 그냥 적힌 대로 한번 가볼까? 적힌 대로 가보자. P1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칸 이동해서 P2로 도착했다. 오케이. P2로 도착했으면, P2로 도착했으면 그 다음에 3칸 움직이라는 거야. P3으로 도착했으면 그 다음에 4칸, P4로 도착했으면 그 다음에 5칸 움직이라는 게 규칙이에요. 그냥 규칙 그거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면 P2로 도착했으니까 3칸 움직여서 P5로 도착했으니까 두 번째 어디로 도착했는지가 A2고, 그게 5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P5로 도착했으면 6칸 움직이라는 거야. 6칸 움직이면 어디로 가겠어? 한 바퀴 돌고 P1으로 가겠네요. P1으로 갔으니까 세 번째 도착한 게 1이다. 이거 뭐 어떻게 했다? 그냥 그렇게 적혀있다. 오케이? 그러면 P1으로 도착했으니까 2칸 움직이라는 거야. 2칸 움직이면 네 번째 도착한 곳이 A4고 그게 3이 되겠네요. 똑같이 한 번만 더 가봐. 오케이? 반복되네요. 결국 요거 4개가 반복되니까 요게 20번째 항까지 5 묶음이 나오겠구나. 더하면 답입니다. 13번도 완벽히 이 컨셉입니다. 그냥 몇 개 구해봐봐. (13번도) 맞췄으면 됐어요. 뭐 아직 못했으면 이거는 근데 뭐 못하고 말고 할 게 없네요. 그냥 넣어보라는 소리야. 솔직히 근데 안 넣어봐도 바로 판단이 되는 건 있는데, 애초에 지수가 뭔데요? 지수가 1부터 n까지의 합이잖아. 그렇죠? 지수가 1부터 n까지의 합이면은 그 합이라는 것은 홀홀짝짝 반복이 되겠구나. 그거는 뭐 생각만 해봐도 파악이 되는데, 그냥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하면은 마일의 그것은이 뭔지가 an이잖아. 그렇죠? an이 마일 11 반복이 되는구나. 결국 요 수열은 뭐예요? 1 곱하기 마일, 2 곱하기 마일, 3 곱하기 1, 4 곱하기 1,
이놈들을 더하라는 소리가 되겠네. 4개씩 규칙이 있죠. 4개씩 어떻게? 요거가 더하면 4고 요거가 더하면 4고. 오케이? 따라서 2018보다 살짝 작으면서 가장 큰 4의 배수로 2018보다 살짝 작으면서 가장 큰 4의 배수를 찾고 싶다. 그건 좀 인정합니다. 2016 바로 찾을 수가 있죠. 2016까지 이렇게 4개씩 504쌍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그 504 묶음이 전부 다 합이 4씩일 거거든. 그래서 4가 504개가 있고 뒤에 뭐가 있겠어? 뒤에 요거 2개가 남아있겠네. 오케이? 요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14번은 개수를 진짜 세도 느낌이 잘 안 오지. 그렇지? 막 지금 3번째 그림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 있을 거야. 아씨 4번째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가 몇 개지? 근데 세도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 그러면 몇 개씩 더해졌는지를 생각해봐. 몇 개가 더해졌는지, 몇 개가 더해졌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뭔가 눈치가 채질 것 같아. 14번은 눈치를 채면 푸는 거고 눈치를 못 채면 조금 헷갈리는데 4번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봐요. 근데 세봐도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온단 말이야. 별로 안 오죠, 그렇죠? 20개지. 그러면 몇 개씩 더해졌는지를 생각해보자. 3개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6개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는 10개가 더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솔직히 이 생각이 바로 안 들어. 약간 사기스럽잖아, 그쵸? 그러면은 한 단계만 더 거쳐봐봐. 한 단계만. 4번장을 만약에 내가 구했다 그래봐.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면은 몇 개씩 더해졌는지를 생각할 거 아니야. 3이 더해졌구나, 6이 더해졌구나, 10이 더해졌구나. 그러면 이게 공차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를 개차 수열이라 그러거든. 그럼 이거는 지금 이중개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해지는 게 다시 뭐야? 얘는 3이 더해지고 얘는 4가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아이씨 뭐가 더해졌는지 봐도 규칙이 없는데 그러면 그 짓을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한 번만 더 해보면은 눈치가 채진다. 아 얘는 4가 더해졌고 3이 더해졌고 얘는 4가 더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규칙을 파악해가지고 얘들끼리 일반항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더해줘가지고 그 짓을 2번을 거쳐서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럼 너무 어려운 것 같잖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림을 봐보면은 3이 더해졌는데 3이 왜 더해졌는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위에 한 개가 있었는데 그 한 개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 한 개 뒤에 2개가 붙었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제일 위에 층, 그 밑에 층, 그 밑에 층을 그림으로 생각해봐. 얘는 그대로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2개가 더 붙었고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는 3개가 더 붙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더해지는 거를 그냥 3개다, 그냥 6개다가 아니고 이 그림을 생각할 때 더해지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싶다? 1 플러스 2가 더해졌구나. 1 플러스 2 있었는데 그거 플러스 3이 더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죠. 그렇죠? 얘는 1, 2, 3, 4가 더해졌구나. 첫째 항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1이에요. 둘째 항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둘째 항이 되네요. 셋째 항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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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셋째 항이 되네요. 넷째 항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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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더하면 넷째 항이 되네요. 오케이? 규칙을 눈치를 챈 거죠. n번째 항이라는 건 뭐야?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 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 합까지를 다 더한 게 그게 an이었다. 이런 소리인 거지. 따라서 뭐야? an이라는 것은 얘 해가지고 얘까지를 다 더한 거가 일반적으로 an이구나. 어떻게 눈치챘다? 규칙을 파악하고 싶으면 계산을 완료를 해서 적으면 규칙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딴 문제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다른 문제를 할 때도 수열 문제인데 규칙을 잘 모르겠어. 계산을 다 해서 적지 말고 좀 풀어 적어봐야 돼. 뭐들을 더해가지고 얘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줄줄줄 풀어서 적으면 규칙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이게 첫째 항, 이게 둘째 항, 이게 셋째 항, 이게 n번째 항인 그 수열의 합이 요 수열의 n번째 항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고 싶죠? 시그마로 나타내려면 무조건 제일 처음 하는 생각은 뭐예요? 시그마 오른쪽에 그 수열의 k번째 항을 적으면 된다 그랬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1까지 합,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2까지 합, 세 번째 항은 3까지 합이니까 k번째 항은 1부터 k까지 합이겠네요. 따라서 1부터 k까지 합을 적어주고 여기 k 자리에 1 넣으면 얘 나오고 2 넣으면 얘 나오고 3 넣으면 얘 나오고 n 넣으면 얘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해는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얘가 AN이라고 그냥. 어떻게 해요? 2분의 1 앞으로 빼고 시그마 분배해서 그냥 거두제곱 합공식, 자연수합 공식 쓰고 공통인수로 묶어봐봐. 오케이. 우리는 AN을 완벽히 N으로 알아냈기 때문에 N에다가 9 넣으면 A9가 나오고 10 넣으면 A10이 나오고 얘만 알아내면 문제 끝나는 거죠. 15번은 맞췄으면 되는 문제네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맞췄더라도 뭔가 본인은 알거든. 아이씨 맞추게 되는데 좀 짜증나. 마음에 안 들게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쌤이 하는 걸 잠깐 비교하면 됩니다. 시그마가 등장하는 문제가 만약에 솔직히 이거 좀 쓸모없는 짓이고 솔직히 얘만 보고 해도 되는데 만약에 시그마가 등장한 문제가 좀 헷갈릴 때 가장 확실한 안 헷갈리는 방법이 있어. 뭐냐? 거꾸로 요 시그마가 무슨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지 쭉 풀어 적어보잖아? 그러면 하나도 안 헷갈려. 실수도 안 해. 내가 지금 적은 게 뭐냐? 요 시그마가 뭘 의미하는지 그냥 다 풀어 적은 거야. 여기 K 자리에 1 넣으면 얘 나오고 2 넣으면 얘 나오고 n-1 넣으면 얘 나오고 n 넣으면 얘 나오고 요거 쑥 다 더한 거를 저거 주어져 있네요. 그쵸? 그러면 n 대신에 n-1 한번 넣어볼게. 여기 n이건 여기 n이건 n 대신에 n-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우변은 얘가 되고 좌변이 뭐가 돼? 원래는 여기 k 자리에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해가지고 n 넣은 거까지를 더한 거였는데 n 대신에 n-1을 넣으면 n-1을 넣은 얘까지 합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왜 이 짓을 했는지 눈치가 채지죠. 왜?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고 싶더라. 위에 식 밑에 식 빼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없어지고 얘가 얘 빼기 얘다. 우리는 a 2n-1이 뭔지 딱 나와버렸어. 여기까지 문제였죠? 아직은 문제를 못 풀겠어. 왜? 얘만 갖고는 a10은 뭐 뭔지 모르겠거든. 자, 두 번째 조건을 봅시다. 똑같은 짓을 해봐. 요 시그마가 뭘 의미하는지 그냥 다 적은 거야. K 자리에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해가지고 2n-2 넣고 2n-1 넣고 2n 넣은 것까지를 다 더한 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짓을 할 거야. n 대신에 n-1을 이거 수열에서 굉장히 자주 하거든. n 대신에 n-1 넣는 그 짓 있죠. 그 짓을 자주 하니까 요거는 좀 익숙해지면 된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별건 아니고 n 대신에 n-1을 넣을 때 여기 n 대신에 괄호 쳐가지고 n-1을 넣어야지. n 대신에 n-1 넣으면 2n-1이 되는 게 아니고 2n-2가 되는 거지. 괄호 쳐서 n-1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n 대신에 n-1 넣으면 좌변이 뭐가 돼? 얘까지 합이 된단 말이야. 뭐 이해 안 될 건 없죠. 우변은 뭐가 돼?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따라서 아까처럼 위에식 밑에식 뺐을 때 좌변은 뭐가 된다? 얘가 나온다고. 얘는 아까 구해 나왔잖아. 그렇죠? 따라서 좌변은 얘가 되고 우변은 그냥 빼는 거. 그냥 빼면 문제였죠?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놈은 n에다가 5를 넣어야 나오겠네요. n에다가 5를 싹 넣어주면 a12-43이고 절대값 씌우면 43이고 쉽고 16은 진짜 쉽다. 이거는 진짜 전원단 맞춰고. 자, 16번 쉬어가는 코너. (716번) 맞췄으면 됐어요. 풀이가 요게 끝입니다. 쉬어가는 코너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어. 717번까지 할만하고 18번부터 어렵네. 18번부터 두뇌 풀가동 해봐.
그럼 빡세진다. 뭐 16번 의문이 있으면 봅시다. 모든 수학 문제는 제일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하고 제일 알고 싶은 그것을 미지수로 놓고 그 미지수에 대한 식을 세워서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 그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전 국민이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 전체 30개 중에서 y가 몇 개, 1이 몇 개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 그게 궁금하니까 몇 개 있는지를 x개, y개 있다라고 놓아보자고. 0은 몇 개 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왜? 합이랑 상관없는 놈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y를 x개, 1을 y개 더했더니 12가 된다. 절대값을 씌우면 2가 x개, 1이 y개. 그렇게 더하면 28이 된다. 뭐 초등학교 때 했던 거죠. 풀어가지고 xy 나오고. 오케이? 제곱을 하면은 4가 4개, 1이 20개가 있고 0은 상관이 없죠. 이 뭐야 이게? 이 책이 좀 내신 최상위권 굳히기를 위한 최고 난도 유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지. (717번) 얘기해야겠다. 얘도 뭐 맞췄으면 된 것 같네요. 졸라 쉬워요. 등차 중앙의 법칙을 생각했을 때 주어진 조건은 셋째 항이 2라는 소리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셋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번 빼주면 둘째 항, 한 번 더 빼면 첫째 항, 공차를 한 번 더 해주면 넷째 항, 한 번 더 더해주면 다섯째 항. 자, A1, 2, 3, 4, 5 전부 다 D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D가 2보다 크다 그랬거든. 확실한 건 뭐야? 확실한 거는 얘들 둘이는 음수고 이거는 양수인 건 확실하네요. 따라서 절대값을 씌워서 더할 때는 얘들 둘이는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얘들 세 놈은 그냥 더해야 된다는 건 바로 파악이 되죠. 마이너스 곱해 얘들은 그냥 5개 더해봐. 바로 나오죠? 절대값의 합. 그 다음 다 제곱을 해. 제곱을 하면은 이 정도는 솔직히 암산이 됩니다. 왜? 대칭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하는 거 암산으로 해봐요. 바로 제곱의 합이 나오게 되네요. 오케이? 따라서 주어진 요 식이 D라는 문제에 대한 2차 함수. 요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하고 중간에가 3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3일 때가 최소가 된다. 뭐 이해가 안 될 게 없죠 이건. 지금부터는 좀 어려워. 눈에 풀가동 해봐요. 고고. 자, 맞췄으면 됐다는 게 있고 맞췄어도 전원답오라는 것도 있죠. 718번. 요거 작년 재작년에도 여러 학교에서 뭐 좀 낸 거네요. 실제 원고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여튼 뭐 여러 학교에서 냈다. 뭐 졸라 쉬워요. 자, 이게 전원다 잘 들어봐봐. 어떤 두 놈을 빼서 절대값 씌웠다. 어떤 둘이를 빼서 절대값 씌운 게 뭐냐면은 두 놈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가 뭐냐면 이 값이 어디에 있는지 수직선에 딱 찍어. 요 값이 어디 있는지 수직선에 찍어. 그러면 누가 더 크고 작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고 누가 더 수직선에서 왼쪽에 있고 상관없어. 빼서 절대값 씌우면 두 놈 사이의 그 거리를 의미합니다.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거리가 제일 가깝고 싶다는 거야. 얘는 그냥 전개만 한 거야. 자, 전개했어.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n에다가 1 넣으면 요게 뭔 값이 나올 거고 2 넣으면 뭔 값이 나올 거고 여튼 얘가 뭔 값이 있어. 그 값이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뭐냐? 예를 들어 여기 1 넣어. 그러면 여기 1 넣은 값이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뭔지가 A1이고 여기에 2 넣어서 나오는 값이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뭔지가 A2고 뭐 그런 소리입니다. 개무지성으로 8번을 하면 되긴 한데 그럼 학교 시험이나 내가 직접 내는 거나 어떻게 내겠어요? 100번째까지 합을 구해라. 그러면 100번은 못 하겠잖아.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일반적으로 한번 해보자. 얘가 좀 느낌이 오는 놈이거든. 얘가 왜 느낌이 오냐면 n이 짝수면은 이것 자체가 자연수네요.
그렇죠? 자, 이건 바로 이해되죠?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보자. n이 짝수면 얘거 자체가 자연수인데 거기에다가 16분의 9를 더한 놈이야. 16분의 8은 2분의 1이잖아. 어떤 자연수가 있어. 거기에 2분의 1보다 조금 큰 놈을 더했네. 그러면 얘보다 1 더한 놈이랑 가까울 거 아니야. 오케이? 끝났네요. 얘한테 1 더한 놈이 제일 가까운 놈이다. n이 짝수면 an은 얘입니다. 끝났어요. 짝수일 때. 뭐 바로 이해되지 않나? 2분의 1보다 큰 놈을 더했으니까 얘보다 1 더한 놈이 가깝겠지. 오케이? n이 짝수일 때 an이 얘입니다가 뭔 소리냐면은 a2 구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 2 넣으면 a2 나오고 a4 구하고 싶으면 여기 4 넣으면 a4 나오고 그냥 끝이라고. 자, 근데 이제 홀수일 때 생각해보자. 홀수를 제곱해봤자 자연수인 건 확실한데 홀수에 2분의 3을 곱하면 어떤 놈이 되죠? 어떤 자연수에다가 0.5를 더한 그런 값이 되겠네. 그렇죠? 자, 따라서 n이 홀수면 이 동그라미 친 놈이 어떤 놈이 돼요? 어떤 자연수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갖는 놈이 돼요. 그렇죠? 그런 놈한테 2분의 1보다 살짝 큰 놈을 더했대. 그럼 그 놈하고 뭐가 제일 가깝냐? 얘 플러스 2분의 1이 제일 가깝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안 돼. 하나, 둘, 셋. 이러면 안 하죠. 그냥 3.5라 그래봐. 어떤 자연수 플러스 0.5건 확실하잖아. 3.5라 그래봐. 3.5랑 누가 제일 가까운데 4랑 제일 가깝잖아. 4가 뭔데 3.5에 0.5 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숫자로 예를 드니까 바로 이해되잖아. 오케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1, A2, A3 해가지고 A8까지 다 더하고 싶거든. A1357은 여기 n자리에 1357 넣으면 나오는 거고 A2468은 여기 n자리에 2468 넣으면 나오는 거고 결국 여기에 1, 2, 3, 4, 5, 6, 7, 8을 넣을 거라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걸로 걔는 끝나는 거죠. 여기에 1, 2, 3, 4, 5, 6, 7, 8을 넣을 거라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걔는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이 4개 있을 거고 2분의 1이 4개 있을 거니까 2분의 3이 4개가 있겠네. 문제 끝났죠? 얘는 공식. 오늘 제일 처음 얘기한 공식으로 계산하는 건 문제였지. 계산하면 됩니다. 쉽진 않고. 오케이. 719번은 맞췄으면 됐어요. 뭔가 좀 헷갈린다. 뭔가 좀 헷갈리면 잘 들어봐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거든. 분자에 어떤 자연수를 넣었대. 그거를 3의 k승으로 나눴더니 자연수가 된다. 그때 그 k가 가장 크고 싶으면 그게 뭔지를 an이라고 합시다. 지가 이거 젬플을 좀 들어놨어. am은 3이다 라고 했어. am은 3이다가 뭔 소리냐면은 m이라는 자연수를 분자에 넣었대. 그러면은 그 m이라는 놈이 말이야.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3을 3개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왜? 그 m이라는 놈을 분자에 넣었어. 걔를 소인수분해를 했어. 근데 막 3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3의 상수로 나누면 자연수가 안 되잖아. 일단 3개를 가져야 되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 n이 막 3을 4개 가지면 안 되나요? 그러면 3의 4승으로 나눠도 되잖아. k가 제일 크고 싶다니까. 그러면은 k의 최대값이 4가 될 거 아니야. 근데 3이라 그랬거든. 이거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이 m이라는 놈의 정체. m이라는 놈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정체가 뭐냐면 3을 3개를 가진 다음에 그거 곱하기 3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놈. 막 3의 3승 곱하기 뭐 13. 뭐 대충 이런 형태의 놈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럼 봐봐. 이거 젬플을 들어볼게. 그러면 2m은 어떻게 돼? 이거 양변에 2를 곱한 게 2m이잖아. 근데 이거 양변에 2를 곱했다고 해서 3의 3승 곱하기 3의 배수가 아닌 놈이라는 이 사실이 바뀌나? 안 바뀌잖아. 그러면은 2m이라는 놈을 요 분자에 넣어봤자 요 k가 3이라는 사실이 바뀌나? 안 바뀐단 말이야. 4m은 뭐 7m은 안 바뀌죠. 그쵸? 결국
AM이건 뭐 A2M이건 A4M이건 M에다가 뭔가 3의 배수가 아닌 놈을 곱한 거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전부 다 똑같이 3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또 이그자ම්플 3M은 어떻게 되는데? 3을 여기다가 곱한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놈이 될 것이고 9M은 어떻게 되는데? 3을 여기에다가 2개 곱한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놈이 될 거 아니야. 결국 오케이 눈치챘죠? 얘들 둘이만 4가 되는 것이고 얘는 5가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3이 되겠지. 따라서 3이 6개, 4가 2개, 5가 1개가 있게 됩니다. 뭐 말날인가? 이해 안 되면 쌤 불러야 돼. 자, 720번 뭐 혹시 좀 힘들게 한 것 같으면 1분 만들어 봅시다. 뭐 편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선분 길이 그냥 구하는 거는 누구나 하지. 그냥 요 선분 길이들 몇 개 구해봐봐. 루트 2 2개 나오고 이루트 2 2개 나오고 요거는 바로바로 나오죠. 그쵸? 누구나 눈치를 챈 게 뭐냐면은 당연히 루트 2 2개, 이루트 2 2개, 산루트 2 2개 뭔가 똑같은 놈들이 2개씩 반복이 된다고. 근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2개씩 반복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다음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전체 선분이 홀수개가 있는지 짝수개가 있는지 좀 그걸 모르겠잖아.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 2개씩 반복이 되면은 내 희망사항은 뭐예요? 좀 짝수개가 있으면 참 좋겠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 일단은 짝수개라고 해볼게. 일단은 선분이 2K개 짝수개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계산이 엄청 쉽게 되잖아. 왜? 1루트 2가 2개, 2루트 2가 2개, 3루트 2가 2개 해가지고 전체가 2K개면은 마지막에 K루트 2가 2개인 것까지 나오겠죠. 얘는 깔끔하게 계산이 되거든. 왜? 이거 둘이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한 거 2루트 2로 묶어봐봐. 2루트 2로 묶으면 1부터 K까지의 합이 나오고 자연수학 공식 써서 자 선분이 짝수개 2K개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 다 더한 것은 얘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짝수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2K개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거의 합이 얘야. 그 다음에 그냥 적당히 잡아 넣어봐. 적당히 잡아 넣는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얘랑 비슷해지게 뭘 잡아 넣는지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뭐 한 20 얼마 넣으면 비슷해질 것 같잖아. 그냥 적당히 잡아 넣어 본 거야. 21 잡아 넣어 봤어. 22 잡아 넣어 봤어. 한 놈은 쟤보다 크고 한 놈은 얘보다 작고 뭘 알아내죠? 짝수개가 있는 게 아니네요. 왜? 짝수개가 있다고 가정했더니 뭘 넣어도 저 값이 안 나오더라. 바로 눈치챘죠? K가 21이라고 가정한 게 뭐라고 가정한 거야? 전체 선분의 개수가 42개라고 한 거고 K가 22라는 것은 전체 선분의 개수가 44개라고 가정한 거잖아. 둘 다 아니고 두 값의 사이에 있네요. 43개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분 길이가 뭔지 어쩌고 저쩌고 구하라고 했나요? 구하라고 안 했잖아. 몇 개인지만 궁금한 거잖아. 그쵸? 오케이. 따라서 답을 내는 건 매우 쉽단 말이야. 얘가 43번째 놈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n은 42가 된다는 거지. 왜? 그냥 뒤에 숫자만 봐봐. 두 번째 놈이 여기 2, 세 번째 놈이 여기 3, 네 번째 놈이 여기 4. 얘가 43번째 놈인 거 확실히 알아냈으니까 얘가 43, n은 42가 되는 거죠. 어떻게 했다?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거를 너희가 푸는 거를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목표를 봐야 돼. 우리는 몇 개인지만 궁금하다고. 42개 아니네? 44개 아니네? 43개구나.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할 때는 학교 시험 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전원다보라는 건 맞췄어도 쌤이 뭔 말 하나 잘 들어봐봐요. 일단은 그림 그리는 건 누구나 그리죠. 그림을 딱 이쁘게 이렇게 그려놔. 그 다음에 요 교점 좌표 구하는 것도 문제없어. 요놈 꼭지점이 n, n제곱인데 그게 요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그쵸? 여기가 딱 n이고 y좌표 n제곱이고 요 구역 있죠? 이게 경계선까지 포함해가지고 요 구역에 있는 점이 몇 개인지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만 나타내면 문제 끝납니다.
얘도 무지성으로 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세면 됩니다. 너무 자괴감 들죠, 그렇죠? a 100까지 더하라 그러면 차마 못하겠잖아. 자, 일반적으로 해보자. 내가 지금 방법 1번이라고 적어놓은 게 문제 낸 사람의 의도입니다. 문제 낸 사람의 의도대로 한번 해볼까? 자, 의도대로 해보자. x좌표가 k인 곳이 있다고 해볼게. x좌표가 k인 곳이 있을 때 요 줄에 점이 몇 개인지 우리 어떻게 세지? k라는 놈을 얘한테 넣으면 여기 y좌표 나오고 k라는 놈을 얘한테 넣으면 여기 y좌표 나오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자연수 개수 어떻게 세요? 제일 뒤에 놈한테 제일 큰 놈한테 제일 앞에 있는 놈 제일 작은 놈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그게 자연수 개수잖아. 그쵸? 따라서 x좌표가 k인 놈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요거게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저게 뭔데요? 저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 k 넣은 거에다가 여기 k 넣은 걸 뺐다라는 거하고 둘이 뺀 거에다가 k를 넣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그쵸? 방금 말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그냥 빼. 그 다음에 1을 더해. 1을 더하는 건 뭐냐면 자연수 개수 셀 때 우리 원래 그렇게 세잖아. 3부터 17까지 자연수 몇 개야? 15개지. 어떻게 15개인데? 얘 빼기 얘 플러스 1. 그쵸? 그 짓을 한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x좌표가 1인 놈 개수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k 자리에 1 넣으면 나오고 x좌표가 2인 놈 개수 뭐냐 그러면 여기 k 자리에 2 넣으면 나온다 이 소리인 거야. 그쵸? 뭐 이해되지 않나? 안 되면 그냥 안 돼. 괜찮아. 눈치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0인 놈은 그냥 바로 나오잖아. 왜? 용 y절편 2n제곱이고 1부터 2n제곱까지 2n제곱개가 있고 0 하나 포함해가지고 0인 놈은 그냥 적어줘. 0인 놈만 왜 따로 적어주냐면 오늘 제일 처음 얘기한 그 합공식, 거듭제곱 합공식, 시그마 공식 자체가 1부터 시작할 때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0인 놈은 따로 적어준 거야. 왜? 공식을 쓰려고. 그렇죠? 그 다음엔 그냥 계산이에요. 시그마 분배해. 얘한테 분배하면은 K에 대한 시그마니까 마이너스 2N은 상수니까 앞으로 뺀 거고 시그마 K는 합공식으로 계산되죠. 그 다음에 얘한테 분배하면은 얘가 통째로 상수인 거야. 얘가 N개가 있는 거니까 얘한테 N 곱해주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놈 그대로 적어주고 전개하니까 AN이 나오고 문제 끝난 겁니다. 왜? 그냥 시그마 요거 또 공식이 있죠. 세제곱 합공식, 거듭제곱 합공식, 합공식 1이 5개 있고 계산하면 답인 거고 계속 들어요. 계속. 그런데 말이야. 얘도 유식한 방법이긴 한데 뭔가 지금 그림이 좀 눈치가 채지는 게 있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주 하던 짓이 있어요. 지금은 점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만약에 점개수가 아니고 요 색칠한 넓이 구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지? 물론 넓이는 적분이긴 해. 원래는 얘 빼기 얘를 0부터 n까지 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오지. 근데 만약에 적분을 모르는 놈한테 요 넓이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 가위랑 딱풀을 갖고 와가지고 가위로 여기를 싹둑 잘라가지고 어차피 그냥 이동만 한 거니까 요 곡선의 모양은 같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뺨 붙이면은 어떻게 돼? 넓이는 그냥 얘예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물론 넓이를 구할 때야. 근데 생각을 해봐. 결론적으로는 원래 구역에 있던 점개수랑 뿅 갖다 붙여가지고 요 직사각형에 있는 점개수랑 같은 거거든. 왜 같은데요? 뭔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죠. 의문이 드는 게 뭐야? 쌤, 원래 구역에는 요 곡선 파트가 2개였는데요. 근데 좀 직사각형 파트는 요 곡선 파트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원래 구역에서 점개수를 셀 때나 요 곡선에 있는 점개수, 요 곡선에 있는 점개수 다 세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세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곡선은 원래 구역에도 있었고 직사각형 구역에도 있어. 얘는 가만히 놔둬 봐봐. 얘는 가만히 놔두고 원래 요 빨간 곡선 위에 있던 점들이 있었겠지. 걔들이 얘가 지금 원래 없었는데 생긴 것 아니야. 얘는 원래 구역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 원래 구역이 없었는데 여기에 있는 점개수를 세야 되잖아.
얘를 안 세는 대신에 얘를 대신 센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개수는 같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해되지? 그럼 끝났어. 왜 끝났는데? 가로줄에 0부터 n까지 개수가 몇 개? n 플러스 1개. 세로줄에 0부터 n제곱까지 개수가 몇 개? n제곱 플러스 1개. 결국 n 플러스 1개가 n제곱 플러스 1개씩이 있기 때문에 전개해봐요. 전개하면 완벽히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야. 모든 수학 문제는 방법을 다르게 하더라도 결론이 무조건 똑같고 심지어는 중간 과정의 식도 똑같이 나옵니다. 식이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건 상관이 없다. 계산은 똑같이 하면 되고. 알겠나? 모르겠다 그래. 좀 빡세요. 722번 맞췄으면 됐다. 맞췄으면 됐다는 문제는 그냥 별로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건 내가 하건 누가 하건 뭐 그냥 뭐 똑같이 합니다. 자, 무지성으로 한번 해볼까? 쌤이 일단 뭘 적어봤냐면은 요 값이 뭔지 요 값이 뭔지 요 값이 뭔지를 그냥 좀 적어봤어. 몇 개를. 그거 왜 적었는데요? 그거 왜 적었냐면 이게 좀 헷갈리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쌤이 그냥 한국말로 이게 뭔 소리인지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예를 들어 볼게. A1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었어. A1이 뭡니까? 라고 할 때 1은 말이야 이 값 이상 이 값 미만이네. 그러면 A1을 얘라고 합시다 라고 적혀있네요. 좀 짜치고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여튼 그렇게 적혀있다고. A1이 뭡니까? 1은 이 값 이상 이 값 미만이다. 그래서 A1은 얘라고 하자. 계속해보자. A2가 뭡니까? 2도 얘값 이상 얘값 미만 맞네요. 그러면 A2를 얘라고 합시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냥 근데 적혀있는 대로 그냥 적은 거야. 뭐 수학이 아니야. 그냥 적혀있는 대로 적었다고. 이 값은 그냥 다 적어놓고 한번 계속 더 해볼까? A3이 뭡니까? 3은 요값 이상 요값 미만이네요. 그럴 때는 A3을 얘라고 하기로 합시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냥 적혀있는 대로 한 거야. 그래서 A3은 2고 A4도 뭐예요? 4도 얘 이상 얘 미만이니까 A4도 얘가 되고 A5가 뭐냐? 5도 얘 이상 얘 미만이니까 A5도 얘가 되고 그냥 그 짓을 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이다? 그냥 몇 번 구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잖아. 그쵸? 어떻게 해서 쌤도? 쌤도 그냥 무지성으로 한 거야. 그냥 적혀있는 규칙대로 몇 번 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A6이 뭐냐라고 할 때 6은 얘 이상 얘 미만이니까 A6은 얘구나. A7이 뭐냐라고 할 때 7도 얘 이상 얘 미만이니까 A7도 얘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몇 번 적다 보면은 이제는 뭐다?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구나. 눈치를 채서 하는 거. 오케이? 1이 2개, 2가 3개, 3이 4개, 4가 5개. 따라서 1이 2개, 2가 3개, 3이 4개 해가지고 8이 9개까지 하면은 지금 개수가 전체 몇 개 있어? 2부터 9까지 더하면 개수가 지금 44개 있잖아. 그런데 50개 더하라 그랬거든. 그쵸? 8이 9개까지 나온 것 자체가 마지막 8이 지금 44번째 놈인 거야. 6개 남았잖아. 6개 뭐겠어? 9겠죠. 그렇죠? 그래서 9가 6개가 남아있구나. 얘들은 유식하게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시그마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요 수열의 K번째 항이 뭔데요? 얘잖아. 여기 K자리에 1 넣으면 얘, 2 넣으면 얘, 3 넣으면 얘, 8 넣으면 얘 가지고 얘를 계산을 해버리면 요거의 총합이 나오는 것이고 54만 더해주면 된다. 얘는 공식으로 계산하는 건 문제없죠. 하면 됩니다. (723번은) 못했을 확률이 꽤 높네요. 지금 이 정도 문제를 스스로 맞추는 사람은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맞춘 사람은 매우 잘했어요. 어려운 거예요. 자, 못했거나 좀 힘들게 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 봅시다. 로그가 뭔지 정도는 기억나죠? 로그가 뭔지는 알지? 지금 로그가 뭔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냥 n 대신에 k 넣으면 ak인 거고 자기 자리 집어넣어. 그 다음에 루트는 2분의 1승이잖아.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빠지고 개수는 다시 시그마 앞으로 빠지고 2분의 1은 아예 앞으로 빼버려. 문제 없죠? 오케이, 딱 적었어. 그 다음 로그의 기본 성질이 뭐야? 로그끼리 더한 거는 싹 하나로, 진수끼리 곱으로 로그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이 정도는 기억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k 자리에 1 넣어서 나오는 로그, 2 넣어서 나오는 로그, 3 넣어서 나오는 로그 싹 더할 거거든. 근데 그 더한 건 어차피 진수끼리의 곱으로 하나로 합쳐질 거란 말이죠. 자, 뭔 짓을 하려 하는지 눈치가 채지죠? 약분이 되거든. 뿅 여기까지 다 없어지겠네. 그쵸? 따라서 분모에는 n 플러스 2 하나만 남았고 분자에는 2만 남았는데 2가 몇 개가 있냐? 분수는 m개가 있었고 요 분수에만 2가 2개 있네요. 오케이? 2에 n 플러스 1승.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로그에 공식 써서 그냥 바꾼 건데 요 정도는 기억나잖아. 요 정도는 그냥 공식 써서 바꾼 거야. 자, 따라서 요까지 만드는 거는 이론적으로 누구나 하려면 한다 이런 소리인 거야. 근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얘가 여튼 자연수래요. 자연수. 얘가 여튼 자연수래. m은 확실히 자연수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뜬금없이 뭔 로그를 뺀 게 자연수래요. 그러면 확실한 건 뭔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막 밑이 2인 로그가 있는데 막 진수가 무슨 뭐 7이야. 그러면 자연수도 말도 안 되고 그냥 망하잖아. 그러니까 진수가 2의 정수승 형태여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여기까지 되죠? 이거를 보자마자 그럼 당연히 얘가 2의 거듭제곱인 건 당연해. 그러면 양변에 1을 빼면은 얘도 그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자기 자리에 넣어봐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요 결론을 자기 자리에 넣어주면 이제 좀 이뻐졌어. 이제 좀 이쁜 모양까지 만들어냈거든. 최종적으로 얘가 얘입니다. 얘가 자연수입니다. 까지를 만들어낸 거네. 뭐 여기까지는 됐죠? t가 뭐예요? 정수입니다. 원래 짝수 홀수라는 거는 자연수에서만 하는 말이긴 한데 홀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홀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짝수라고 일단 해볼게. 일단 t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 확실하거든. t가 음의 정수면 어떻게 되겠어? t가 음의 정수면은 그냥 아무거나 넣어봐봐. 아무거나 넣으면 얘가 자연수가 안 된다는 건 쉽게 파악이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 t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들아, 2는 몇 승을 하건 무조건 짝수야. 2는 몇 승을 하고 무조건 짝수고 1을 빼면 얘는 홀수네요. t가 홀수건 짝수건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홀수야. 그러면 t가 짝수면 어떻게 돼요? t가 짝수면 홀수에다가 짝수 빼면 홀수 되고 홀수를 2로 나누면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쵸? 자, t는 확실히 홀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홀수는 1부터 시작이죠. 1, 3, 5, 7, 9 이렇게 되잖아. 그쵸? 1 넣어봐. 안 되네. 오케이? 우리는 t라고 놓은 이 t라는 놈의 정체를 알아내버리고 문제 끝났어요. 왜 끝났어? 그냥 무지성짓을 좀 하자고. t가 3, 5, 7, 9 이런 놈인 건 확실하잖아. 그런데 t가 뭐냐에 따라서 잡아넣으면 m이 뭔지, t가 뭐냐에 따라서 잡아넣으면 요 값이 뭔지가 그냥 바로바로 나온다고. 자, t가 3이면 잡아넣어봐. 잡아넣어. 요 값이 뭔지 바로바로 나오죠. t가 5일 때 얘가 뭔지, 7일 때 뭔지, 9일 때 뭔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 이 값이 100이야 라고 했거든. 따라서 요 뒤로는 볼 필요가 없구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m이 뭐가 되는지죠. 요거 3개만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낸 겁니다. 이해는 되지. 자, 724번은 말했듯이 그냥 구라가 아니고 그냥 나한테 신조어 너 이거 풀어 하면은 뿅뿅뿅 딸깍하고 그냥 3초 만에 끝난다는 거거든. 왜 그런지 이해 안 되면은 그냥 10초만 들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fx는 얘라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SN이라는 것도 어차피 n에 대한 2차 함수 아니야? 그쵸? F라는 함수에 n을 뭘 넣건 간에 S라는 함수에 n을 뭘 넣건 간에 같다. 그게 뭔 소린데? 그냥 얘가 SN이라고 그냥 SN이라는 놈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까지는 문제였고 그 다음 봅시다. n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했다. 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면은 얘가 되겠네요. 요것도 문제 없죠. 그러면 얘가 0 미만이다. 이 양 해봐. 이 순간 문제가 끝난 겁니다. 왜 끝났어요? S15가 뭔데? 이 값이 S15예요. 그쵸? 그러면 요 함수에 얘가 그냥 SN이라는 함수라 그랬어. 요 함수에 어떤 n-1이라는 놈을 넣었더니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왔습니다. 뭐부터 뭐까지를 넣어야지 요 값보다 큰 값이 나와? 4부터 14까지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 넣었던 n-1이라는 놈이 4부터 14까지, m이라는 놈은 5부터 15까지가 될 수 있는 놈이라는 거죠. 근데 제일 작고 싶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5가 된다. 뭐 얘는 쉽지? 쉬운 거 맞지? 자, 25번 졸라 쉽네요. 지금 적어 놓은 거 뭐냐면은 신주아 너 이거 풀어 하면은 요것만 적고 치운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 안 되면 말 잘 들어보자. SN은 뭐예요? 그냥 더한 거예요. TN은 뭐예요? 절대값을 다 씌워서 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죠. S6 더하기 T6을 해도 84고 S7 더하기 T7을 해도 84고 S8 더하기 T8을 해도 84고 계속 84래요. 그게 뭔 소리일까? 그게 뭔 소리냐면은 7번째 항부터 그냥 더한 거랑 절대값 씌워서 더한 게 서로 없어졌으니까 걔들은 싹 부질이 없고 일관성 있게 얘가 됐다는 소리겠네요. 그러니까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일까?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면 양수에서 출발해가지고 공차가 음수라서 점점점점 줄어들다가 언제부터는 음수로 바뀌는 그런 수열이어야만 7번째 항부터는 원래 놈은 음수인데 절대값 씌우면 양수가 돼서 서로 없어지니까 6번째 항까지 둘이 더해도 84, 7번째 항까지 8번째 항까지도 둘이 더해도 무조건 뭐야? 7번째 항부터는 서로 없어질 거라고. 없어지니까 일관성 있게 84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등차 중앙의 법칙을 생각하면 얘는 2H7이고 2H7이랑 얘랑 같으니까 H7이 0이라고. 뭔 소리죠? 첫째 항이 양수에서 출발해서 공차가 음수니까 줄어들다가 7번째 항은 0을 찍고 8번째 항부터는 음수로 바뀌는 그런 수열이겠다는 거야. 그러면 6번째 항은 마이너스 D. 6번째 항이 마이너스 D니까 공차 D를 더하면 7번째 항이 0이 됐겠죠. 5번째 항은 마이너스 2D. 그 앞에는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5D, 6D. 첫째 항이 마이너스 6D가 되겠네.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4, 3, 2, 1D 더해가지고 뭐가 돼야 된다? 여기에 6 넣어봐. S6이랑 T6이랑 같을 거 아니야. 왜 같겠어? 6번째 항까지 양수니까. 절대값 씌우건 그냥 더하건 똑같을 거 아니야. S6이 42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S6이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더하면 얘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40이다. 는 거에서 공차가 바로 나와버린다. 따라서 첫째 항이 12여야지 12, 18, 6, 4, 2, 0 이런 수열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문제 끝났습니다. 왜 끝났어? T15를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절대값 씌운 수열을 막 나열해서 적을 필요도 없어. 왜? 여기에 15를 넣어도 성립을 한다고 적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냥 S15를 구하면 되는 거지. S15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첫째 항 알고 공차 아니까 그냥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등차 합공식 공식을 써버리면 S15가 나와버린다. 그렇죠? 오케이. 그냥 공식을 써서 S15 구하고 자기 자리에 넣어주면은 T15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나? 안 되면 안 되면 해야 돼.
자, 요건 전원 다 들읍시다. 요게 오늘 모든 문제 중에 제일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게 뭔 소리인지 쌤이 뭔 소리 하는지 좀 들어봅시다. 여기다가 한 변이 n인 정사각형을 요렇게 여기는 딱 꼭지점이 여기 얘는 꼭지점이 여기 딱 이렇게 만들었대. 그때 경계선 포함해가지고 요 안에 점이 몇 개인지 몇 개인지를 an이라고 했다. 요거 구하세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좀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빡치거든. 너무 빡쳐서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은 누구나 인정할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제일 뭔가 좀 관심이 있는 놈 제일 관심이 있는 놈이 여기 좌표가 솔직히 좀 관심이 있다는 건 좀 인정하거든. 자, 요 놈이 좌표가 뭔지 그냥 K라고 해볼게. K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당연한 소리를 한번 해보자. K를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루트 K. K를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K. 요 길이가 K. 따라서 당연한 소리를 하자면 여기 좌표가 K라 그러면 루트 K랑 K랑 더하면 요 길이 N이 된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N은 확실히 자연수라 그랬어. 문제에서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K는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N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K가 자연수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N이랑 K랑 둘 다 자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죠. K가 제곱수여야만 둘 다 자연수가 될 수 있네요. K가 1, 4, 9일 때 N은 2, 6, 12가 되죠. 그쵸? 그때만 N은 당연히 자연수라 그랬고 N이 2, 6, 12일 때만 여기 좌표도 자연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꾸로 N이 2, 6, 12가 아닌 1부터 15까지 중에서 2, 6, 12 빼고 나머지 모든 놈들일 때는 여기 좌표가 자연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X좌표가 자연수인 놈들 개수만 셀 거야. 그러면 N이 2, 6, 12일 때만 요 선분에 우리가 세는 점이 존재를 하고 N이 2, 6, 12를 제외한 다른 모든 놈일 때는 요 선분 위에 우리가 개수 세는 점이 존재를 안 하겠네요. 뭐 이건 이해 안 될 게 없잖아. 그쵸? 자, 그럼 봐봐. N이 2, 6, 12 요 세 놈일 때는 확실히 여기 X좌표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우리가 점을 세는 게 전부 다 요 선분 위에도 있고 요 선분 위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쵸? 몇 개인데? 얘들아 길이가 3인 선분이 있으면은 여기도 자연수고 여기도 자연수면은 여기에 자연수인 점 몇 개야? 길이가 3인 선분이 있으면 4개가 있잖아. 이거지 않아 불러? 그러면 길이가 n인 선분 위에 끝점부터 끝점까지 점이 몇 개야? n 플러스 1개가 있다고. 세로로 n 플러스 1개, 가로로도 n 플러스 1개. 따라서 n이 요거일 때 점의 개수가 뭐다? 일반적으로 요거 개다 라고 나와버리는 거지. 뭐 이건 문제 없죠.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말해보자. n이 요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놈일 때는 확실한 게 뭐라고? 여기 x좌표가 자연수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수인 점만 셀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세는 점은 여기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겠네요. 그치? 따라서 요 선분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그 살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점들 사이의 간격이 가로 간격이건 세로 간격이건 전부 다 1씩 차이 나잖아. 근데 그 살짝이라는 거는 1보다 조금 덜 차이 나게. 그러니까 요 선분에도 이제 점이 존재를 안 해. 요 선분에도 존재를 안 하는데 요 선분보다 살짝 밑에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 선분보다 살짝 위에까지 끝나는 그런 점들이 이렇게 여기 선분보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그렇게 n개가 생길 거라는 소리예요. 왜 n개일까? 왜 n개냐면 자 봐봐. 여기 끝점은 이제 없어.
여기 끝점도 없어. 그쵸? 그러면 일식 차이 나는데 요거 바로 위에가 이제 요 성분 위에는 존재 안 하니까 요거 바로 위에 여기 우리가 관심 없는 구역의 점이 있고 요거 바로 밑에 우리가 관심 없는 구역의 점이 있잖아. 그쵸? 딱 여기부터 딱 여기까지 출발하면은 n 플러스 1개였어. 그거랑 요 놈이랑 몇 개 차이 날까? 뭐 2개, 3개 차이 나나? 1개 차이 나겠죠. 그쵸? 따라서 선분 위에 점이 없다는 그 사실만 생각을 하면 가로로도 n개, 세로로도 n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n제곱개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뭐 이해는 되잖아. 그럼 이 생각했으면 그냥 문제 끝입니다. 왜? 그냥 A2, A6, A12 구하고 싶으면 여기 넣으면 나온다는 소리고 A1, A3, A4, A5 구하고 싶으면 여기 넣으면 나온다는 소리. 문제 끝났잖아. 그쵸? 따라서 그냥 요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요거를 해버리면 AN이 그냥 얘라고 가정하고 해버린 거잖아. 그런데 N이 2, 6, 12일 때는 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 6의 제곱, 12의 제곱은 아니니까 빼주고 맞는 놈을 다시 채워 넣어줘야죠. 맞는 놈은 뭐야? 2, 6, 12일 때는 여기 넣은 거를 얘를 빼준 다음에 대신 틀린 걸 빼주고 맞는 놈을 다시 적어주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요 계산하는 건 문제였죠? 계산하면 답이다. 이 소리. 쉽고 쉽지. 자, 설명할 건 2문제 남았고 2문제 다 머리 풀가동하면은 좀 유식하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무지성으로도 풀 수 있는데 유식하게도 풀 수 있고 뭐 그런 거네요, 둘 다. 일단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자 1분만 얘기 들으면 돼요. 이게 저 그림 있지, 그림. 그 계단 모양이 길이야, 길.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 계단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원칙은 뭐야? 원점에서 출발해서 A1으로 가고 싶으면 25분의 1만큼 움직여라. A1에서 A2로 가고 싶으면 25분의 3만큼 움직여라. 그 다음 점까지는 25분의 5만큼 움직여라. 그렇게 움직여서 막 길을 따라 이동을 하세요. 원칙은 이겁니다. 문제는 읽었죠, 그쵸? 그러면 말이야. 지금 이게 왜 짜증나냐면, 왜 헷갈리냐면, 얼만큼 움직이라는 것만 적혀있지. 움직이는 동안 언제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언제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움직일 때가 있고, 언제는 위로만 움직일 때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이런 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거든, 머릿속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오른쪽으로 움직이건 위로 움직이건 상관없이 n번째 점까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 위로 움직인 거리 여튼간에 n번째 점까지 움직인 총 거리가 얼마죠? 요거네요. 이거는 확실하잖아. 바로 이해되잖아. 자, 누구나 이해되는 소리. n번째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튼 그 n번째 점까지 움직인 거리는 요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면 좋은 게 n번째 홀수까지 더한 건 그냥 n제곱이에요. 왜요? 그냥 등차 공식 써봐요. 등차 공식 쓰면 바로 n제곱 나옵니다. 기억하면 편하죠? 자, 우리가 지금 뭘 알아냈어? n번째 점까지 움직인 거리는 확실히 이거야. 그런데 어떤 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게 뭔 소릴까? 오른쪽으로 움직인 만큼이랑 위로 움직인 만큼이 같아야 당연히 y는 x 위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움직인 거리가 2의 배수배가 돼야겠네요. 2의 배수가 돼야겠지?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2k다 라고 놓은 거야. 자, 여기까지도 다 이해되죠? 이 항에서 정리해보자. n이 이렇게 나왔어요. n은 확실히 자연수잖아. 근데 n이 얘래요. 그러면 당연히 k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2 곱하기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겠네.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놈을 작은 거부터 적으면 얘 이런 놈이 나올 거란 말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그냥 답이거든. 갑자기 얘가 왜 답인데요? 얘가 갑자기 왜 답이냐면은 얘들아 움직인 거리를 2k라고 놓았으면은
그 n번째 점이 y는 x 위에 있어. 그까지 움직인 거리가 2k면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움직인 만큼 위로 움직인 만큼이 둘 다 k라서 움직인 거리가 2k가 됐을 거고 그놈의 좌표가 뭔데? k, k인 거잖아. 그런데 x 좌표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x 좌표가 뭔데? k 값이 곧 x 좌표인 거죠. 두 번째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 작은 k 값 구하면 그게 곧 답이다 라는 소리인 겁니다. 뭔 말 날? 과학 뭐 나도 과학 다 알아요. 뭐 나한테 배우면 돼.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쌤이 막 너희 막 수행, 세특 이런 것도 물어봐도 다 압니다. 심지어 막 내가 적어준 걸로 내기도 하고 그래. 좋죠. 아, 이거 전원 다 듣고 치우자. 요거 그냥 머리 써서 됩니다. 자, 전원 다 요거 듣고 오늘 치웁시다. 고생이 많았다. 이게 지금 뭔 상황인지 쌤이 한국말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뭔 상황인지 한국말 1부터 30까지 중에서 뽑는 놈이 있어. 그 뽑는 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여기서 15개 뽑아. 그런데 네가 뽑은 것 중에 어떤 두 개를 더해도 절대 30일 되면 안 돼. 그게 결국 뭔 소리냐면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야. 뽑는 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1이랑 30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뽑을 수 있어. 뭐 뽑을래? 2랑 29 중에 뭐 뽑을래? 3이랑 28 중에 하나만 뽑을 수 있어. 15랑 16 중에 뭐 뽑을래? 이렇게 둘 중에 뭐를 선택을 하면 15개가 딱 이렇게 나온다 라는 소리인 거야. 이 말은 완벽히 이해되잖아. 그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자, 당연한 소리를 해볼게. 내가 뭔가를 뽑았다는 것은 자, 뽑힌 놈들이 있고 안 뽑힌 놈들이 있어. 뽑힌 놈 15개, 안 뽑힌 놈 15개가 있겠죠. 내가 뭔가를 뽑았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31 빼기 개가 안 뽑힌 놈에 들어갔다는 소리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는 뭐예요? 뽑힌 놈들 다 제곱한 거예요. 내가 A1이라는 놈이 얘가 A1이 뭔지 A2가 뭔지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어떤 일반적으로 AI라는 놈을 뽑았다는 것은 31-AI라는 놈이 안 뽑혔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얘는 뭐야? 뽑힌 놈 다 제곱해서 더한 거야. 그러면 얘는 뭔데요? 안 뽑힌 놈 다 제곱해서 더한 거네요. 그치? 그런데 얘들 둘이 더하면 뭔데 그러면? 그냥 1부터 30까지 다 제곱해서 더한 게 될 거 아니야. 끝난 것 같죠? 왜? 1부터 30까지 제곱해하면 그냥 합공식 써버려. 썼어. 얘는 끝났어.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해서 시그마 분배해봐. 전개해서 시그마 분배하는 거 문제없지, 그치? 오케이. 얘는 그냥 문제에 주어져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놈이에요. 나머지는 다 숫자네요. 계산하면 끝난다.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거 막 다 계산하고 이거 다 계산하고 이 항에서 빼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좀 눈치를 채봐요. 전부 다 31이 있잖아. 전부 다 얘도 31 곱하기 2고. 그쵸? 마침 구하라는 것도 노골적으로 얘를 31로 나눈 거 구하라고 하잖아. 계산을 할 때도 좀 머리를 써서 해봐요. 양변을 31로 나눠봐요. 그러면 깔끔하게 바로 이쁘게 계산된다 이 소리인 거야. 뭐 계산하면 돼. 쉽고. 오늘 한 말 다 이해되나? 이해 안 되면 영상 내일 오늘 밤이나 내일 올리는 거 다시 봐요. 쌤은 1년 내내 하는 수업 다 영상 올립니다. 특강만 안 올려요. 특강 너희 미적원은 나랑 무조건 다 해야 돼. 저는 다. 나한테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 졸라 심하거든. 미적원은. 다 그 신청 안 한 사람 전부 엄마랑 얘기해서 다 해요.